자, 1분 남았습니다. 자, 종료됐습니다. 몇 문제나 풀어보셨을까 궁금한데요. 아마 라이브 강의를 앞에 여러 주차 참여를 다 하셨던 분들은 한 절반 이상은 중복되는 문제라서 쉽게 빨리빨리 푸셨을 것 같고, 오랜만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출을 다 하셨다는 전제하에 세 분은 제출을 아직 못 받았긴 하지만, 네. 네, 우리 해바라 학우님은 지난주에도 1등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셨고, 저는 여러분들이 뭘 틀렸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틀린 순서거든요, 이게. 예. 자, 나가서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 확인을 할게요. 자, 시험지를 열었습니다. 시험지 문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인행사, 중간고사 대비 퀴즈, 모음이라고 돼 있는 거, 예스. 자, 한 문제씩 좀 볼까요? 자, 본인이 풀었던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좀 볼게요. 자, 1번. 모방과 관찰학습을 강조한 학자는 1. 파블로프, 2. 반두라. 네, 녹화 중입니다. 네. 네, 자신 있게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는 것이 요거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모방과 관찰학습은 6주차 복습 강의 다 들으셨나요?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6주차 복습 강의만 잘 꼼꼼하게 한번 수강하셔도 여러분들 시험 진짜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앞에 거 다 기억 못 하더라도. 아시겠죠? 네, 6주차의 두 번째 복습 강의로 한번 쭉 보시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습 강의니까는 거기에서는 핵심적인 키워드와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만 내거든요. 이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담 심리학과나 심리학과에서 분석 심리학 이런 것들은 한 과목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많이 배우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주차에서 3분의 1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양이 많잖아요. 근데 복습 강의에서는 어떻겠어요? 추리고 추려서 그냥 우리가 사회복지학에서 배우는 심리, 인간 성격을 좌우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심리학적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제가 이제 복습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확인하셔도 충분히 저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전체 1주차부터 강의 다시 복습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2번.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 및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학자는 1. 로저스, 2. 피아제, 3. 스키너. 답은 뭡니까? 일단 그렇죠. 대부분 이제 맞추셨고 아까 혼란이 좀 있었던 분들은 왜 피아제라고 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관찰 가능하다는 데서 관찰 가능한 자극이에요. 관찰 가능한 자극에 대한 인간의 행동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간의 변화 이거를 어떤 기조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한 건 스키너죠.
행동주의 이론에서 아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피아제는 조금 다르잖아요. 인지발달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네, 3번. 에릭슨은 원초화를 강조하고 자아는 원초화에 종속되어 있다고 했다. 1 틀리다. 2 맞다. 그렇죠? 네, 이거 여러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건 누굽니까? 틀렸어요. 어느 학자입니까? 그렇죠. 네,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죠. 연초를 강조했죠. 무의식 속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지금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에릭슨의 얘기는 아니고 프로이트에 관련된 내용이죠. 4번 현상학적 이론가이며 이번에 배운 거네. 6주차 수업 안 들은 분은 못 풀겠네. 그죠? 현상학적 이론가이며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자기답게 살아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 학자는 1 프로이트, 2 로저스. 그죠? 네, 로저스죠. 아직 아마 이번 6주차 수업은 주말에 수강하시려고 남겨두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오히려 잘 됐죠. 오늘 문제 풀고 6주차 수업 주말에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자, 5번. 무의식을 창조와 개성화의 원천으로 바라본 학자는 1 프로이드, 2 융.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 다 무의식은 이거는 차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프로이트와 융은 둘 다 무의식을 강조했다 안 했다 공통점으로. 프로이트와 융은 둘 다 무의식을 강조 그렇죠 했죠 공통점으로 했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다라고 했죠.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융은 오히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의식화시켜서 나 자신의 창조 그리고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자기 실현 개성화의 원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 관점이 좀 다르죠. 6번. 메슬로우의 욕구 수준에서 성장 동기에 해당하는 최상위 욕구는 뭡니까? 1. 애정과 소속의 욕구, 2. 생리적 욕구, 3. 자아 실현의 욕구. 그렇죠? 예, 5단계가 있지만 그중에 최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은 성장 욕구에 해당이 되지만 그 아래는 뭐예요? 결핍 욕구였어요. 그래서 그게 하위의 것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면 그 상위의 욕구로 우리가 좀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욕구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게 꼭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대체로 인간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욕구가 발현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메슬로우가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실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 뛰어넘어서 뭐 뭐 있죠. 그런 분들은 계시죠. 배고픔의 욕구를 참고 소속의 욕구 참고 참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기 실현을 위해서 나가는 아주 뭐 굉장히 아주 희소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7번. 피아제는 인간 인지 발달은 뭐뭐의 확장 과정이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도식 얘기할 때 제가 뭐 얘기했어요? 코끼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눈 감고 왜 코끼리를 만지면 다리 만진 사람은 이게 코끼리, 팔 만진 사람은 이거 코끼리 하는데 다 만져보고서는 코끼리는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하니까 이런 형태구나를 내가 확장시켜 가는 거잖아. 내 인지 안에 이제 사고의 틀이잖아. 이 도식이라는 게 이 사고의 틀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자, 8번. 출생 순위는 성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 학자는 누굽니까? 네, 1 메슬로우, 2 에릭슨, 3 아들러. 그렇죠. 아들러였습니다. 아들러 출생 순위 얘기한 이제 학자가 아들러였고, 그죠? 아들러에서 또 중요한 점은 뭐였습니까? 열등감이었죠. 열등감의 그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 응? 원칙, 보상을 추구하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우월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중요한 점이었어요. 그죠?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 주셔요. 알았죠? 자, 9번. 동생 때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때리는 건 나빠요와 관련 있는 단계는 뭡니까? 1. 후인습적 도덕 수준, 2. 전인습적 도덕 수준, 3. 인습적 도덕 수준. 뭡니까? 동생 때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때리는 건 나빠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성의 발달 수준이 어떤 거예요? 몇 번이에요? 이거 많이 틀리셨구나. 답이 확실하게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타인에 의해서 처벌이 있으니까 아, 나쁜 거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뭐예요? 전인습적이죠. 전인습적. 이게 인습이라는 게 뭐였어요? 규칙과 규범과 질서였어요. 그죠? 아,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질서야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인습적 도덕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인습적 도덕 수준은 규칙과 규범을 내가 판단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아유, 잘했어, 잘했어. 칭찬받으면 그게 좋은 거구나. 아이고 너 그거 잘못했어 하면 안 돼. 혼났어. 혼나면 아, 그 나쁜 거구나. 인습 전에 인습이라는 것을 내가 발달시키기 전이니까 전인습적 도덕 수준이야. 그죠? 프로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답은 2번이겠죠? 답은 2번이겠죠? 10번. 미시체계가 아닌 것은 1. 가족, 2. 친구, 3. 법.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3번 법이죠. 자, 11번. 융은 중년기의 과업으로 내가 몰랐던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뭐뭇을 통해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1. 고립화, 2. 개성화. 그죠? 중년의 위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재밌게도 하지만은 융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중년 전에 뭔가 생산성 뭘 얻으려고 하고 획득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봤다면 중년쯤 되면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서 나는 어디에 있지? 뭐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이 나타날 때 위기를 한번 맞게 된다. 그때 나의 무의식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그동안 눌러왔던 그것들을 의식화시켜서 뭔가 좀 꽃피우게 될 때는 인생의 황금기가 오고,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위기도 오고, 뭐 그런 거니까. 그죠? 개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번. 융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간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관념으로 제시된 것은 무엇이냐? 1. 리비도, 2. 콤플렉스. 음. 저 콤플렉스죠, 콤플렉스. 리비도는 누굽니까? 리비도 얘기하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프로이트를 떠올려야 돼요. 그죠? 네. 13번. 피아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1. 행동주의 이론, 2. 욕구 위계 이론, 3. 인지 발달 이론. 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죠.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자, 14번. 여성인 나의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측면은 이건 누굽니까, 학자? 인간은 다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융이죠, 융. 융이 얘기한 여러 가지 인간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인간은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이지만 나의 안에 남성적인 측면도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아니마예요, 아니무스예요? 아니까지만 알아요? 절반은 맞았던 걸로. 그죠? 아니무스죠. 네. 반대로 남성인 나의 안에 여성적인 측면은 이제 아니마겠죠. 그죠? 네. 그래도 이 개념이 있었어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15번. 매슬로우는 뭐뭐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자아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의 순위로 욕구의 위계를 제시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죠? 그쵸. 생리적 욕구죠. 네. 배고프고. 그죠? 그런 거. 16번. 형식적 조작기에 획득하는 특징이 아닌 것. 자, 형식적 조작기 이거 나오면 누굽니까? 어떤 학자입니까? 형식적 조작기. 네. 그죠? 피아제죠. 피아제. 피아제 딱 떠올려야지. 그죠? 피아제 떠올려야죠.
그래서 피아제가 얘기한 형식적 조작기의 획득하는 특징이 아닌 게 뭐예요? 1. 조합적 사고, 2. 추상적 사고, 3. 반사행동. 그죠? 이 반사행동은 언제예요? 이 반사행동은 어느 시기예요? 전조작기예요? 구체적 조작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감각운동기 때죠. 감각운동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거 했잖아요. 형식적 조작기는 보통 이제 아동기 학령 학교 들어갈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합적인 사고도 가능하고 추상적인 걸 이해하는 사고도 가능하고 그죠? 그다음에 반사행동은 이제 감각운동기 때니까 그죠? 17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서 유아기는 신뢰감 대 뭐뭐로 대시된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눴죠? 그렇죠. 8단계,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중에 제일 처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주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아니어도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양육자에게 신뢰감을 획득하는 그런 어떤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으면서 그걸 획득했을 때는 다음 경기의 발달 단계를 자연스럽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불신이라는 어떤 위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18번. 지금 얘기했네요. 그죠? 생애 주기를 총 8단계로 시작하는 에릭슨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19번. 칼융의 분석 심리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아, 19번. 1. 음영, 2. 열등감, 3. 페르소나, 4. 집단 무의식. 그죠? 열등감. 그죠? 열등감은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아들러였죠. 자, 20번. 20번. 사세아이의 특징으로 피아제가 얘기하지 않은 거 뭡니까? 1. 물활론, 2. 중심성, 4. 보존, 개념, 획득. 그쵸? 보존 개념이 발달은 요 단계에 전조잡기의 시작은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은 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좀 빠른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획득을 하는 건 그 다음 단계예요. 그죠? 구체적 조작기 때. 그죠? 그렇죠. 어. 자기중심성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제가 참고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한번 기억 안 나시면 이 부분 또 한번 들어보세요. 자, 21번. 유아가 어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그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고 믿는다. 피아제가 제시한 이 개념은 뭡니까? 그죠? 대상 영속성이다.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애가. 아빠가 베개로 가렸어도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저기 있네라는 걸 알고선 베개 치우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보고서 이제 피아제가 알게 획득한 제시한 개념이죠. 22번.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된다. 이거는 이제 순서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흐르륵 뭐 좀 문제 풀기가 좋죠. 인지 발달이니까. 사람이 어떤 순서대로 대체로 인지가 발달해 가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지 발달 이론가들은 인지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도덕성마저도 인지의 발달 수준과 맞춰서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구체적 조작기였죠. 22번은 구체적 조작기였고, 23번은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 단계는 아까 말했죠. 8개월 때니까 언제예요? 그쵸, 그쵸. 8개월 때니까 감각 운동기 때죠. 음. 24번.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강조한 인간 발달 단계는 이거는 너무 쉬운데 왜 이거죠? 중년기. 1번 중년기. 청소년기를 강조한 학자는 누구였죠? 특히 청소년기. 그렇죠. 에릭슨. 에릭슨의 청소년기에 이것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어떤 거? 5글자.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셨죠, 여러분들? 뭐 자아정체성, 자정체감, 뭐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장 획득하기에 아주 좋은 중요한 시기라고 했어요. 이제 25번.
정신역동 이론가는 1. 프로이드, 2. 로저스, 3. 메슬로우, 4. 파블로브. 그죠? 이건 뭐 프로이트였던 거 아시죠? 26번. 주관적이며 탐색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가진 학자는 1. 스키너입니까? 2. 피아제입니까? 그렇죠? 피아제죠, 피아제. 스키너는 인간관이 요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인간을 어때요? 수동적인 인간관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극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내가 행동이 변화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스스로의 어떤 탐색, 자기에 대한 탐색, 이런 주관적 어떤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게 한계점이죠. 차이가 있고. 자, 27번. 불안을 완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시키는 과정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이것이 뭐죠? 방어 기제였죠? 네. 28번 방어 기제와 관련 있는 학자는 누구였죠? 안나 프로이드였죠. 네. 29번 지금 여기를 강조한 학자는 누구였죠? 로저스죠. 로저스가 굉장히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잖아요. 관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이 상담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어서 클라이언트의 과거보다도 지금 여기서 클라이언트와의 상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또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 이 로저스의 공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설을 했고요. 이제 녹화를 중단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녹화를 중단을 어떻게 하더라? 기록